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좋은 팁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귀한 손님 한 분 모셔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구독돼 있을 것 같아서 뭐 소개가 굳이 필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서과장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투트랙님. 네.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이렇게 저도 예전에 한번 출연했고 또 제가 한번 그럼 저도 출연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선뜻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네.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네. 사실 이 바닥에서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서 그래도 친분도 있는데 뭐 굳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인사도 좀 드리고 싶었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서과장님 인품이야 뭐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제가 모셨는데 그래도 조금 날카로운 질문, 좀 뽑아먹을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또 잘하시고 매출이 또 엄청 크시고 구매대행 거의 끝판왕이시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트랙님 강의 들으러 갔었잖아요. 예전에 벌써 한 2년 됐죠? 2년 됐죠. 그래서 세금 쪽 강의를 들었어요. 굉장히 저는 만족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얻은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기준 환율을 하나 정해가지고 쉽게 세금 신고하자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좀 좋은 팁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간이든 일반이든 신고를 다 해야 되는 때잖아요. 사실 분기마다 하지만 1월달은 무조건 일반이든 간이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12월 달에 매출이 나신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결제만 일어나고 뭐 어쨌든 고객한테 배송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라서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스토어에서 판매 내역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샀는지 타오바오밖에 없잖아요. 1688 아니면 타오바오. 거기서 구매했던 내역들도 다 정리를 한번 하시고 실제로 내가 얼마에 샀는지도 해놓으시고 배송비도 얼마에 나갔는지 체크를 다 한번 하셔서 귀찮겠지만 그래도 좀 기입을 하면서 실제 나의 매출액을 한번 구해놓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왕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기록하는? 매일매일 기록해도 되는데 사실 저는 가장 좋은 게 조금 습관화 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일 장부를 만들진 아니면 구매했던 기록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적어놓든 그러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늦은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지금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매 대행으로 지금 도저히 이 자료를 만들 수 없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소매로 신고하셔야죠. 소매로 신고한다? 신고하더라도 아직은 간이기 때문에 사실 부가세 쪽에서 많이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렇게 하시고 조금 부가세를 조금 더 내시고 1월 1일부터 새해 이제 열흘 지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잘 작성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찾고 뭐 다운받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소매로 신고를 하고 그냥 간이가세제가 유지되는 매출은 그 다음에 내년부터 올해네요. 올해부터는 좀 잘 정리를 하자.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세무사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업을 시작했을 때. 그랬더니 전화를 딱 했더니 준비한 거 자료 주세요 이러는 거여서 무슨 자료를 줘요? 그거 어차피 다 국세청에 다 신고되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잖아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건 바이 건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다 작성해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없는데요? 그거 못해요.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일단 이번에는 소매로 신고하시고 다음에부터는 잘 정리하셔서 같이 가시죠 라고 저한테 얘기해갖고 그때 소매로 신고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간이가 4천만 원대였어요. 제가 연말에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4천이 넘어가는 바람에 저는 간이 시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잘 돼가지고? 잘 된 건 아니고 그래갖고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부가세는 그냥 수업료다 생각하고 조금 더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1월 1일부터는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중국 구매대행 되게 잘 하시다가 지금 거의 유튜브 쪽에서는 혼자서
일본 구매대행 거의 다 먹으려고 이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계신데 일본 구매대행 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무너뜨릴 수 없는 강자명이 앞에 있어갖고 여기 있어갖고 이거 도저히 게임 안 되겠는데 해갖고 일본을 시작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매대행은 중국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초보자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 오신 분들이 네. 저는 중국만 생각했어요. 일본은 옆 나라인데 생각도 못했네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소개하게 됐고, 사실 원래는 뭐였냐면은 서 과장님이든 저든 이제 우리를 보고 이 일을 뛰어든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8월쯤에 중국인 셀러들이 아이템 인원 묻고 막 그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셀러분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이 일을 접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다른 일을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구매대행은 제가 매출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기가 조금 망설여졌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을 포기했잖아요. 네. 투플렉스가 나온 이후로. 네.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투플렉스도 하고 있고 배대지도 하고 있는데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서 과장님이 수강생이 딱 이제 쿠팡에다 상품 올렸는데 서 과장님하고 아이템 인원 묶여서 서 과장님이 이 사람 거 먹었으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죠. 저도 오해받기 싫어서 중국을 안 하고 일본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일본만 열심히 하자. 중국은 열심히 풀고 이랬는데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저 때문에 중국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힘듦을 겪고 있어서 그럼 일본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이제 또 본인 매출은 좀 떨어지겠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벌써. 네. 좀 8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래 되게 뜻깊네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일본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독자님들 때문에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으니까 또 받은 만큼 뭐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을 제가 한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7년 정도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노하우라도 좀 드리면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2, 3 정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죠. 네. 저희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한 곳 소개시켜줘가지고 통관사. 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좀 알려주니까 190명인가? 오, 역시 물량으로 190명이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비단 일본 쪽이 아니라 미국 쪽, 유럽 쪽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서 과장님이 저한테 제 거 촬영하러 오셨을 때 저희도 일본 쪽 좀 괜찮은 데 있으면 좀 알려달라 해갖고 제가 아주 서 과장님 회원들한테 그 아이디 그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게끔 그쪽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드렸었죠. 정말 저희 수강생들 대신해서. 아니에요. 어차피 뭐 저도 서 과장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드린 게 없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드릴게요. 네네네네. 일본 쪽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 찍었던 일본 관련된 짤막짤막한 10분 내외 동영상을 한꺼번에 몰아보기 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올린 것 중에 그거를 쭉 한번 보시면은 찾아보는 수고도 더 덜을 수 있고 몰아보기를 한 번에 보시면은 일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 올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소명하라고 날라오고 그런데 그런 해결책도 그 영상에 있나요? 저는 해결책은 사실 팔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팔아야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한데 그런데 뭐 나이키라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글로벌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어려운 건 지금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일본에 매출을 내는 건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라 일본에서만 만들어진 로컬 브랜드로 굉장히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은 소비재도 굉장히 많지만 생산재가 진짜 유명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업용 기계들이나 그러니까 이건 생산재잖아요. 건설 현장에 있는 기계라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생산재들. 그래요? 소형 기계, 가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저희 구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중소형 브랜드 생산재 제품들을 어떻게 찾아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찾아보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대표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정리를 잘 해놓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브랜드를 좀 많이 정리해 놓을게요. 잘 나가는 브랜드, 잘 나가는 상품들 딱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상품들 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상품이 속해 있는 브랜드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유사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도움이죠.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 요런 게 팔리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정말 사전에 얘기 안 한 거거든요. 제가 즉흥적으로 너무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들을 수 있어요. 뭐 어렵다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행복해졌어요. 제가 서과장님한테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동반자로서 앞으로 나갈 때 저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이야기한 건 얼마 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서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드려보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잘 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조회수랑. 그래서 과찬이세요. 이렇게 뭔가 잘해보겠다, 이 사업 해보겠다. 지금 뭐 투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커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잘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가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은 10년, 오프라인까지 하시면 13년을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어도 이 지속되는 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은 떨어질 일만 남아서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구매 대행만 5년을 했어요. 초반에 다른 비즈니스를 몰랐던 상황이죠. 잘 됐어요. 처음에 엄청 잘 됐는데 한 3년쯤 됐을 때, 시작한 지 3년쯤 됐을 때가 제일 잘 됐고 그때부터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 제가 알고 있는 건 구매대행밖에 없으니까 처음 미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을 한번 해보다가 구매대행밖에 모르니까 유럽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근데 유럽이 또 사람이 몰리니까 유럽 말고 또 다른 데를 한번 해보자. 이제 시작한 게 일본을 하고 이제 일본을 하다가 이제 또 중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매 대행으로만 이렇게 이제 계속 파이프라인이 늘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게 있다는 거를 2015년도에 그때쯤 아는 게 이제 병행 수입을 알게 되고 위탁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온라인 쪽에 있는 테크 트렌드 다 타본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뭘 한 번 해도 한 1년, 2년 정도 잘 되다가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달성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건가요? 사실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은 이미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돈이 주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낮아요. 난 이만큼만 벌면 돼. 그거는 이미 넘었고 오래전에 넘어서 별로 그런 거는 없고 재밌어요. 일이. 일이 재밌다? 무언가를 그림을 그렸는데 성취해 나가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건 엄청 재밌죠. 그거 엄청 재밌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생긴 재미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줬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성과를 보이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오늘도 느꼈잖아요. 저 앞에 꽃다발. 이거 이제 누가 주신 거구나. 어머니가 잘 되니까 12살 딸이 고맙다면서 저거를 자기 사비로 샀다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저 너무 감동해서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이런 게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뭐 돈은 그렇다 치고 유명해지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건 없어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사업은요, 제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항상 1등까지 못하더라도 항상 탑티어 근처까지는 가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마음대로 했어요. 좀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구독자들이 이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별로 안 했었고, 그리고 질문도 달아놓으면은 카페 와서 다르세요. 공통된 질문 많으니까 거기서 찾으세요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바꾼 거죠. 그래, 내가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남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게 된 거죠. 되게 서과장님 거 많이 벤치마킹 많이 했죠. 푸근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겸손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진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그거 앞으로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왠지 알아요? 왜요? 어그로라고. 그치, 어그로 끄셨잖아요 그거. 진짜 정말로. 근데 그때 이후로 정말로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나온 콘텐츠들이
확 뭔지가 바뀌면서 계속 저도 모니터링 하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네? 들었어요. 영업일에는 그냥 무조건 1일 1영상이에요.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세이브 영상만 지금 벌써 20개가 넘게 있어요. 반성하게 됩니다. 제 나태함에 이제 제가 좀 반성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다 그 서과장님한테 인사해 준 거잖아요. 사업은 열심히 해도 안 됐지만은 유튜브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게 알려지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등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걸로 1등 하려면 신사임당님 이겨야 되는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신사임당님도 뭐 처음에 뭐 만 시절, 이만 시절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뭐 다른 의미로 그치? 잡을 수 있겠죠. 네, 제가. 맞아요. 예. 신사임당님보다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사임당님보다 늦게 시작해서 구독자가 더 많아진 분도 있잖아요. 장르가 달라서. 그렇죠. 예. 저도 그냥 그런 의미로. 예. 뭐 꼭 제가 이커머스 쪽이 아니더라도 진짜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와서 한번 1등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등 한번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새해 마음 완전 바꿔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친절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불친절하다는 뜻이 일방적인 소통을 하지 말고 쌍방향이 되는 소통을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반성했고 그동안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 진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초보 시절에 있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좀 불친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친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많이 어렵죠. 어려워요. 어쨌든 저희가 그분들 때문에 또 먹고 살 수 있고 구독자들도 늘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되실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저 긴장해야겠어요. 제가 항상 서과장님 옆에만 있어도 좋겠어요. 뭔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옆에만.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한 6, 7천 명 차이였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뭐야? 앞자리가 엄청 다르네. 오늘부터 저도 잘 해볼 거고 지금까지 아마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매대행, 일본 구매대행이든 중국 구매대행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해도 늦지 않은 이유를 초보분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의학 기술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 기대합니다. 새로운 예? 네, 새로운 예. 잘 보세요. 한 20년 전에는요. 20년 전에는 의학 기술이 투박했지만 그 투박한 기술로도 밥을 먹고 살고 되게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기술이 안 나왔으니까,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최첨단 의료 기술도 많이 나오고 이론도 많이 나오고 신입생들이 의대에 입문해서 배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제가 구매대행 했었던 그 시절의 방법은 노하우가 아니라 이제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예요.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상품만 많이 올리면 무조건 팔린다. 1년 뒤에는 이젠 거기다가 키워드를 조금 더 입혀라 나왔죠.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별 놀리고 이제 뭐 전문적인 아이템 카테고리를 늘려라 이거 나왔죠.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계속 나와요. 우리는 늘 방법을 찾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앞서 나간 사람들은 늘 그런 방법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거기에 적용을 해서 또 들어오게 하고 네이버 광고도 한번 태워보고 재고 사입도 한번 해보고 인스타그램 광고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내가 정말 잘 팔릴 상품들은 로고를 박든 상표권을 내든 해갖고 나만 취급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어린이 상품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는 어린이 인증을 한번 그냥 받아놔. 그냥 받아놓고 그것만 한번 팔아보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초보지만 지금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가지고 이전 기술들은 다 알려주니까 새로운 기술도 알려주니까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보세요. 의학 기술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전자 기술도 발전하죠. 그걸 다 배워서 따라가면 어렵지만 이미 나와 있는 기술 다 배운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만 얹히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 그 영화 어떤 거였지? 그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이었나? 인터스텔라? 거기서도 딱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또 찾을 것이다. 전 그 대사가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답은 있어요. 답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상 사업가, 이미 이제 뼛속까지 사업가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고민의 질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어떻게 쟤는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시작돼서 계속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방법이 나오게 되고 그 방법을 100% 찾지 못하더라도 유사하게 찾게 되면은 그걸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지금 들어온 사람도 그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그 의료기술 그게 아니라 지금 방법만 알아도 옛날 걸 이제 몰라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2022년도에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컨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가실 건지. 일단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야노드 시즌 4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번개꿀에 콩고 먹었던 거 아세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노드. 야노드가 뭐냐면요. 네. 저희가 이제 컨텐츠의 일환으로서 이제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을 컨설팅을 해주면서 성장기를 보여주면서 사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힘도 내고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야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일본과 중국을 나눠서 이제 일본은 제가 하고 중국은 이제 저랑 친한 셀러가 해주고 해서 서로 대결 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흥미로워요 그거. 이제 2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네, 2달에 한 번씩 좀 많이 뽑아서 나고자도 생기면 어쩔 수 없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또 하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서 씨만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이 대학생들 보통 장학금 받잖아요. 저희도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투플렉스 장학금. 대학생들도 많이 취업 대신에 창업을 선택하는데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플렉스 장학금을 쏠 겁니다. 선발 기준은 뭐예요? 선발 기준은 조금 해봐야겠지만은 저희가 미션을 하는 걸 할 거예요. 데일리 미션.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를 할 건데 해외 구매 대행은 솔직히 매일매일 꾸준히 거북이처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미션을 드렸을 때 다 통과한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투플렉스 한 달 사용권을 그냥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미션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투플렉스 사용권 빵!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괜찮은데요? 네, 투플렉스 장학금. 왜냐면 대학생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취업도 잘할 수 있었고 공채도 많았고 한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잘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잘 안 돼도 잘 안 하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무의미한 것보다 유의미하게 셀러들에게 좀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항상 베푸는 콘텐츠는 잘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챌린지를 하니까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그걸 하면서 실력도 늘게 되고 컨텐츠 지속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챌린지를 하니까. 네, 저도 챌린지 동참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상품을 올릴 수는 없고 저는 다른 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기를 걸 거예요. 다이어트로 챌린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여러분들은 뭘 하고 이제 상품을 올리고 해서 인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톡방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소통 한 번도 안 해갖고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요. 진짜 지금 완전 싹 바뀌었는데요. 진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컨텐츠 짜서 그러면 선생님 자극 좀 됐어요? 완전 됐어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노도 할 수 있어라는 그 컨설팅도 하고 컨설팅 그 보여주는 거 성장기 그것도 시즌별로 할 거고 1일 챌린지 그것도 할 거고 또 그것도 있어요. 대표님 요즘 그 구매 대행 트렌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전업이 트렌드가 아니에요. 2019년도에 이제 뛰어들었던 구매 대행 선배들 이커머스 셀러드 선배들이 생각보다 전업으로 해서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후배들이 지금 들어온 후배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내 직업에서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버는 요즘 부업으로 그게 더 많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주기는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 벌어주는 거는 역량하고 상관없이 그건 할만하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직장인 2달 만에 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무료로. 완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보통 9시, 6시잖아요. 일하는 게 9시, 6시를 제외한 시간에 그 업무 루틴부터 다 짜주고 마치 제가 PT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확인은 못하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시간표 짜주고 뭐 만약에 뭐 김치찌개 먹었어. 칼로리 높은 거. 그럼 왜 먹었냐. 뭐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한번 기획을 하고 있어요. 하려는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다 이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짜니까. 공짜고 내가 들어왔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네, 저도 열심히 해서 살도 빼고 뭐 이런 거를 다 서로 네. 윈윈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한번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데 서 과장님 제가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네. 서 과장님과 저랑 같이 조인해서 네.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 그쵸. 내가 이 사람한테 집을 사줄게. 너 나만 믿고 따라하면 집 살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못 사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상대방의 역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너가 벌고 있는 수익에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더 벌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이걸로 한번 해보면은 나중에 은퇴해서라도 이커머스는 계속 발전할 거니까 그때 다시 시작해도 그때 배웠던 기술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설득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컨텐츠와 아이디어로 똘똘 뭉치고 무장돼 있어가지고 서 과장님이 앞에 먼저 가셔서 이제 제가 좀 한번 어떻게 좀 한번 따라가 볼까 그냥 열심히 그냥 궁리하는 정도죠 뭐. 아니 저도 진짜 이제 열심히 하도록 네, 하고 우리 열심히 해서 네. 진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네.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면 네. 세상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좋죠. 네. 네. 2022년도 한번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네. 서 과장님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채널도 이제 같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많죠.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서 과장님만 봐야 돼. 나는 투트랙만 봐야 돼.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구독자는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필요한 정보 있으면은 나는 서 과장님을 좋아하는데 나는 투트랙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로 필요한 정보 있으면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여하시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뭐 이 사람이 뭐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들어서 네, 발전될 수 있으면 돈을 그렇죠. 많이 벌 수 있으면은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서 과장님 구독자분들이 지금보단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 잘 보세요. 서 과장님 아드님 계시죠? 네. 전 아들, 딸, 아들 3명이에요. 네. 이런 생각 해보셨죠? 다음 세대의 삶도 나처럼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황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게 되더라고요. 서 과장님은 돈 많이 버시면 네. 아이한테 많이 물려주실 거예요? 물려주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기회를 많이 주고 싶죠? 네, 기회는 많이 주고 싶은데 저도. 물려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막 세상이 황폐해졌어. 막 빈부격차도 너무 커지고 그러면 위험에 노출도 많이 되고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서 과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조금 바쁜 거 조금 없어지면은 네. 우리 영화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 한번 하는 거 컨텐츠로 한번 같이 기획해보는 건 어떠세요? 좋죠. 항상 저는 기획하고 있는 게 원래 하고 계신 게 있으시잖아요. 영화는 아니고 고아원 그게 성인들 나가는 네. 그것도 너무 마음 네, 아프지. 그거 대박이다. 돈 없이 나가야 되는 그분들한테 만 18세 넘으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면서. 잘 못 배웠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을 너무 모르고 네. 오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제 거에 교육이라든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대박. 너무 좋은데요?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컨택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제가 아직 어리니까 아마도 좀 고맘때 또래만 봤는데 서 과장님 생각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게 됐든 뭐 네. 여기가 됐든 저희가 됐든 가서 네. 뭐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아직은 살만하다라는 네.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저한테 큰 네. 선물도 주시고 네, 네, 아닙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 투트랙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 다음에 저도 좋은 컨텐츠로 또 무장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